이제 2부로 들어왔는데요. 아까 스님들께 1부에서 그 무드미터라 그래서 자기 감정의 바로미터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이 페이퍼를 드렸듯이, 그리고 5가지 아까 방법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의 기술의 5가지. 그걸 그냥 룰러를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지쳐 있어, 쉬고 싶어. 그리고 내가 뭔가 답답해. 예를 들어 답답한 걸 알아차렸다. 1번 인식하기, 답답해. 답답하다는 것을 이해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뭔지 답답한데 슬퍼. 슬프네? 그 답답하다는 감정을 이해하려고 보다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슬프네. 그래서 슬픔. 그리고 감정 라벨, 이름 붙이죠. 아, 슬픈 감정이구나, 라벨이. 그 슬픈 감정일 적에 표현을 해보는 거야. 자기한테 하면 돼요. 해도 되죠? 혼자 있을 때는. 아, 지금 내가 답답하다는 감정이 슬프다는 감정으로 밀려오고 있었구나. 라든지 아니면 도반에게, 아, 내가 답답했는데 그 답답함이 뭔가 했더니 슬픈 감정이었어. 표현을 하고 나면 희한하게 가벼워진다는 이야기예요. 그 책에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무드미터 스님들 나눠드린 거, 이걸 갖고 그분이 수천 명을 상대로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 2팀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 무드미터를 써서 이거를 사용해 가지고 자기 감정을 언더스탠딩, 인식하고 언더스탠딩하고 라벨 붙이고 표현하는 것을 하는 팀 하나, 그 다음에 안 하는 팀 하나, 2팀으로 나누었어요. 하기 전에 검사 다 했어요. 건강 체크부터 시작해서 감정 상태까지. 그래서 2팀을 테스트를 해서 몇천 명을 상대로 했는데, 스님들이 믿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무드미터를 써서 인식하고 언더스탠딩하고 이해하고 라벨 붙이고 표현하기를 했는 팀은 병원을 찾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아픈 데가 있었어요, 분명히. 예. 그런데 이거 전혀 표현하지 않고 그냥 평소에 감정이 있으면 꾹꾹 눌러주고 참고, 누르고 참다가 폭발하고, 누르고 참다가 폭발하고, 이걸 반복한 사람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 병원을 찾고 여전히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게 이미 테스트 그 실험을 통해서 나온 결과가 여러 개가 이 책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아까 그래서 설혜 스님하고 성본 스님께 그 말씀 드렸거든요. 이거를 반야신경 독송하듯이 한 번씩 읽어보셔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 감정에 대한 거를. 감정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집에서 이 표를 들고, 격분한, 격노한, 화가 치밀어 오른, 뭐 이런 식으로, 불안한, 뭐 그러다 끝에 와서 안온한, 근심 걱정 없는, 이렇게 읽기만 해도 그 감정들이 내 안에서 떠올랐다 사라지고 떠올랐다 사라지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스님, 감정은요 0.2초밖에 머물지 않는데요. 탄생했다가 사라지는 게 팍 올랐다 팍. 사실은 분노가 막 일어난다 해도 그 분노가 그것으로 인해서 뻥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뻥튀기를 하고 있는지 실제로 감정은 일어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져요. 예, 순식간에. 그래서 메타 모먼트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메타 순간, 모먼트 순간. 감정은 순간에서 순간으로 이동한다. 메타 모먼트. 예. 스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보조국사 진울 스님의 그 진심직설에 나오는 각찰과 휴헐 있죠. 10가지 공부법을 말씀하셨는데 10가지는 다 빼도 우선 2개만 보겠어요. 각찰하는 것과 휴헐하는 것. 스님께서 일상생활에서 함이 없는 행조자와 어묵동정을 실천하는 방법. 각찰은 일체가 진심의 작용임을 믿고 망념을 알아차려, 그리고 나중에는 마음과 알아차림마저 잊어버리는 걸 각찰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선 각찰을 먼저 보자면 반딧불 반짝하듯이 반딧불 반짝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건 감정이 왔구나 하고 아는 걸 반딧불 반짝이라는 거예요. 네, 일어났구나 알면은 바로 감정의 불을 끌어가는 거죠. 망념을 알아차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되냐?
안다는 마음도, 알아차림마저도 함께 다 내려놓게 돼. 이것이 진정한 무심이자 각찰이다라고 스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둘 다 처음에는 알아차려. 근데 나중에 알아차림조차도 놓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는. 그러나 처음엔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스님들의 경우는 수행법이 많이 있지만 이 스님 진심직설에서 나오는 각찰의 수행법이 바로 스탑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감정을 조절하는 5번째. 감정을 조절하기 위한 5번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각찰하라. 알아차린다는 거죠. 예. 알아차리다 보면 휴헐까지 가게 돼. 휴헐은 그죠? 불성의 구족함을 믿고 모든 경계에 분별심을 내려놓아 망상심을 쉬는 것이 휴헐이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쉽게 다가올게요. 각찰과 휴헐을 가지고 우리가 중도를 말할 수 있죠. 가장 바른 견해가 중도 아니에요, 스님? 가장 바른 견해가 중도인데 이 가장 바른 견해가 있기 이전에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네요. 이분법을 써요. 자아는. 자아라고 하는 건 이분법을 쓰면서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어요. 예, 이것과 저것을 갈라치기래요. 그래서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싫은 게 있고 미운 게 있고 사랑하는 게 있고 미운 게 있고 이분법적으로 갈라치기 하는 것에서 감정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둘로 갈라치기 하는 데서 감정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뇌과학에서 이거를 이분법적 오퍼레이터라 그래요. 그런데 부다께서 무아를 선포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셀프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무아, 전부 무아라고 하는 것으로 셀프가 만들어 놓은 세계는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은 실제가 아니는 거예요. 뇌과학에 나오지만 우리는 가짜의 세상을 만들어 놓고 봐요. 그게 뇌과학에서 다 밝혀졌어요. 이거를 나사에서 실제로 연구를 해서 검사를 했어요. 적외선과 가시광선에 빛을 놓고 우리가 바라보는 빛깔과 자연의 그 색이 있는가를 했는데 뜻밖의 너무 나사의 연구진이 다 놀랬다는 거예요. 인간이 보는 색깔은 빨강이고 파랑인데 자연에는 인간이 보는 색이 전혀 없더래요. 우리는 자연에 없는 색을 보고 있어요. 천연과도 같이 우리 인간은 자연과 다른 길을 걷고 있어요. 자연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색을 보고 자연에는 없는 것을 바라보고, 왜냐하면 브레인이 그렇게 하기로 만들었어요. 왜? 자아는 스스로 살기 위해서 그런 세계를 구축한 거예요. 근데 이러한 환의 세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 분이 붓다이시잖아요. 셀프에서 무아로 가는 길. 이 다리를 놓아주신 분이라 붓다가 정말 위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개개인 각자가 만들어 놓은, 개개인이 만들어 놓은 브레인의 세계 안에서 살아요. 그래서 같은 말을 언어로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언어가 만들어졌어요. 그 대신 이렇게 천연과 같이 가짜의 세계를 만들어 살고 있지만 인간에겐 언어가 만들어져서 말을 하라, 표현하라. 그래서 언어 구사력이 뛰어나야 되고 수많은 단어를 표현할 줄 알수록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단어를 많이 알수록, 언어를 많이 알수록. 그래서 언어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건 다시 돌아와서 인간은 만들어진 가짜의 세계를 살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왜? 내 머릿속에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과 그대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세계가 완전 달라요. 엉뚱해요. 그래서 인간은 나는 분명히 이 사람을 위해서 말했는데 얼토당토 안 되는 경험 하시나요? 얼토당토 안 되게 당할 때 있죠. 왜? 오해할 때 있죠.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게 각자의 세계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브레인이 기억하고 있는 바가 다 달라요. 보는 세계가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달라요.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조율하고 조정하는 거예요. 넘어서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찰하라, 알아차려라 하는 이유가 일단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내 감정을 인식한 순간 언더스탠딩, 이해해야 한다. 이해한 다음에 라벨 붙여라. 그 다음에 언어로 표현하거라.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얘가 이제 주인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감정 조절하기예요.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감정 반응을 관찰하고 통제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정해 가는 것이 감정 조절하기거든요. 자, 오늘의 핵심 하이라이트, 감정 조절하기에 대한 이야기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감정을 조정하는 법, 호흡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 본격적인 호흡에 들어가기 전에 감정을 다스리는데 응급조치 호흡법을 우선 한 가지를 일러드릴게요. 이게 국가대표 선수들이 경기를 앞두고 부정적인 기운을 떨쳐내기 위해서 그 에너지하고 어떤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데 쓰는 호흡법이에요. 자, 일단 편안한 자세로 한번 앉아보실까요? 억지로 하실 건 없어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는 거예요. 5대5 호흡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5대5. 5초 동안 숨을 들이마신다. 그 다음에 멈춘다. 그리고 5초 동안 숨을 내쉰다. 이게 5대5 호흡법이고 이게 국가대표 선수들한테 쓰고 있는 호흡법이에요. 눈 편하게 감고 만약에 기침 나면 기침하시고 뭐 불편한 거 다 해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숨을 5초 동안 먼저 들이마시기를 해볼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멈추고 계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5초 동안 숨을 내쉬어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내쉴 때는 입을 동그랗게 해서 후 할 때 후 이러면 한꺼번에 확 빠지거든요. 모아. 오자 형식으로 해요. 오 모양으로 해서 오 하고 하면은 조금씩 빠져나가요. 그래서 쉬기가 훨씬 편안해져요. 그래서 내뱉는 호흡은 입으로 후를 하는데 동그랗게 해서 하면은 길게 한참 뺄 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들이마시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기다리고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멈췄죠? 이제는 입을 동그랗게 해서 5초 숨 쉬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 숨 빼내세요. 그러면 훨씬 긴장이 확 풀리죠. 남아있는 숨이 없도록. 이거는 평소에 생활 속에 써먹으면 좋아요. 이게 감정을 다스리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집중력을 높여주고 에너지를 팍 올려주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늘 스님들에게 자, 점진적 그 근육 이완법을 소개할 건데 일단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방석 쫙 깔고 누울 자세를 취하세요. 자,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거 하는 거 잠자는 시간이 절대 아니에요. 잠들지 않고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듣고 제 안내 멘트를 들으면서 그대로 하셔야 효과가 있어요. 네. 자, 편안한 자세로 누우셨습니다. 손은 골반 옆에 툭 떨어뜨려 놓으면 돼요. 몸을 한번 뭐 뒤척거리거나 해서 불편한 곳이 없나 살펴보고 편안하게 내려놓으세요. 가장 편안해야 해요. 네, 좋습니다. 온몸에 힘을 빼고 몸 전체를
큰 이 대지에 바닥에 그저 툭 맡겨보십시오. 코로 천천히 숨을 한번 들여 마시고 내쉬어주세요. 무리하게 하지 말고 가볍게 자신의 호흡대로 숨 쉬면 됩니다. 가볍게 들숨, 가볍게 날숨.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들숨, 날숨.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 순간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점진적 근육 이완법 시작해 볼 거예요. 먼저 골반 옆에 놓여 있는 오른손 주먹을 꽉 쥐어 봅니다. 힘껏 쥡니다. 그 긴장감이 팔꿈치까지 전해지도록 꽉 힘을 주세요. 그대로 긴장감을 유지하고 계세요. 최대한 꽉 쥐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후 하면서 주먹을 툭 풀어주세요. 숨을 내쉬면서 한순간에 툭 긴장을 풀어놓습니다. 서서히 서서히 오른쪽 팔뚝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걸 끝까지 지켜보세요. 팽팽하던 근육이 스르르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 감각에 집중해 봅니다. 긴장감이 몸에서 빠져나갈 때 느낌은 어땠나요? 뭔가 후련했나요? 찌릿한 느낌이었나요? 어떤 느낌이든 다 좋아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이제 모든 긴장이 사라지고 나는 편안하다. 자, 이제 같은 방법으로 왼쪽 주먹과 왼쪽 팔뚝을 긴장시키겠습니다. 다른 데는 힘을 빼고 왼손 주먹만 꽉 쥐어줍니다. 있는 힘껏 주먹을 쥐세요. 힘을 있는 대로 주어서 근육을 긴장시키고 그 힘이 팔뚝까지 뻗어 올라가는 걸 그대로 느껴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툭 풀어주세요. 긴장감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그 느낌을 그대로 느껴보세요. 서서히 서서히 힘이 빠져나가는 걸 끝까지 바라보세요. 근육이 이완되면 몸은 자연스럽게 바닥에 털썩 내맡겨집니다. 긴장될 때와 이완될 때의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느껴보세요. 긴장감이 온몸에서 빠져나간 지금 나는 편안합니다. 자, 이번에는 어깨와 팔을 긴장시켜 볼 차례인데요. 다른 몸의 부위는 그대로 두시고 먼저 오른쪽 어깨를 최대한 깃볼이 있는 데까지 끌어올려 보세요. 오른쪽 어깨를 쭉 끌어올립니다. 쭉 끌어올려서 긴장합니다. 팔은 그대로 두고 어깨만. 어깨가 귀에 닿을 만큼 최대한 끌어올려 보세요. 반대쪽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긴장된 느낌 그대로 느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힘 툭 빼세요. 내쉬는 숨과 함께 어깨에 있던 긴장이 천천히 빠져나갑니다. 그 긴장감이 몸으로부터 멀리 사라져갈 때까지 길게 숨을 내쉬어도 좋아요. 네, 지금 내 몸의 느낌은 어떤가요? 딱딱하고 오그라져 있던 근육이 땅으로 툭 떨어지는 그 기분을 느껴보세요. 자, 모든 긴장이 빠져나간 지금 나는 아주 편안합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왼쪽 어깨를 긴장시켜 보겠습니다. 왼쪽 어깨를 귀에 닿을 만큼 최대한 왼쪽 어깨를 끌어당기세요. 왼쪽 팔뚝을 몸쪽에 딱 붙이고 쭉 어깨를 끌어당기세요. 어깨를 쭉 최대한 근육에 힘을 주세요. 그대로 긴장을 유지한 채 하나, 둘, 셋, 넷, 다섯. 후 하고 긴장 내려주세요. 이완. 서서히 힘이 빠져나가고 어깨가 스르르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 순간을 느낌으로 그대로 느껴보아요. 천천히 몸 밖으로 긴장이 빠져나가는 과정을 세밀하게 관찰합니다. 모든 긴장이 빠져나간 지금 나는 아주 편안합니다. 숨 들여쉬고 길게 내쉬어주고 다시 한번 숨 들여쉬고 길게 내쉬어주고 이제 다리를 긴장시켜 보겠습니다. 마치 높은 하이힐을 신은 것처럼 발등을 최대한 활처럼 휘게 만드는 거예요. 발끝을 쫙 밑으로 당겨주는 거죠. 그래서 종아리의 근육에 힘이 들어가도록 발등을 쭉 뻗어주세요. 오른쪽 발등을 쭉 뻗어주어요. 최대한 오른쪽 종아리가 팽팽해지도록 오른쪽 발등을 긴장시키고 힘을 줍니다. 자, 그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풀어주세요. 네, 이완. 서서히 몸 밖으로 긴장이 빠져나가는 과정을 살펴봅니다. 종아리가 천천히 이완될 때 느낌이 어떤지 그 느낌을 알아차려 보세요. 자, 이번엔 같은 방법으로 반대편 왼쪽 종아리도 긴장감을 넣어 볼게요. 왼쪽 발목에 힘을 주고 발등을 활처럼 둥글게 세우고 마치 발레리나가 된 것처럼 종아리에 힘을 줘봅니다. 딱딱한 종아리, 발목에서 발등까지 퍼지는 긴장감, 그 경직된 느낌을 그대로 느껴보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툭 풀어주시고 숨 쉬어줍니다. 마치 풍선에서 바람을 빼듯이 서서히 긴장이 사라지는 걸 느껴보세요. 긴장이 이완으로 바뀔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겁던 다리가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고, 평소 다리에 통증이 있었다면 어느 부위가 찌릿할 수도 있죠. 어떤 느낌이든 세밀하게 알아차려 봅니다.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다 보면 긴장된 느낌과 이완된 느낌의 차이를 몸이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복근을 긴장시켜 볼 거예요. 자기 배를 등 쪽으로 쫙 밀어 넣는다는 기분으로 힘을 줘 보세요. 복근에. 배와 등이 점점 가깝게 달라붙는다는 느낌으로 긴장을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후 숨 쉬면서 풀어놓으세요. 서서히 쪼그라들었던 배가 공기가 채워지고 부풀어 오르는 걸 느껴보세요. 세포 하나하나가 천천히 이완되는 걸 알아차립니다. 천천히 긴장이 사라집니다. 복근의 마지막 긴장까지 사라지고 지금 나는 편안합니다. 자, 이제 머리와 목 부분의 긴장과 이완 연습을 할 거예요. 평소에 두통이나 불면증이 있거나 머리가 무겁고 이유 없는 짜증이 자주 일어난다면 머리 부분의 긴장 이완 연습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바닥 쪽을 향해서 머리를 힘껏 밀어보세요. 마치 누가 땅 밑에서 잡아당기는 것처럼 밑으로 쭉 밀어주세요. 목 뒷부분까지 그대로 힘이 들어갑니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저 부드럽게 누군가 내 이마를 누르는 것처럼 머리가 천천히 바닥에 박힌다 하는 느낌으로 힘을 주세요. 지금 느낌이 어떤가요? 머리가 살짝 어지러운지 온몸이 뻣뻣해지는지 느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후 머리에 힘 빼세요. 서서히 긴장감이 몸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길게 숨 내쉬어주고 긴장감을 풀어줍니다. 쪼그러들었던 풍선에 바람이 들어가면서 서서히 퍼지는 것처럼 내 머리도 천천히 원래 모습을 찾아갑니다. 시원하고 개운한지 아니면 나른하고 졸음이 오는지 긴장이 빠져나가고 이완되는 과정 전체를 하나도 놓치지 말고 마음의 눈으로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모든 긴장이 사라진 지금 아주 편안합니다. 자, 이제는 눈 뜨고 얼굴 긴장 풀어주는 마지막 연습할 거예요. 주위를 살필 것도 없고 그냥 무심히 천장을 바라보세요. 좋아요. 얼굴을 긴장시키는 방법은 최대한 얼굴 표정을 일그러뜨리면서 찌푸려야지 되는 거예요. 사람의 근육 중에 거의 70%가 얼굴 근육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얼굴 근육이 여러 가지 표정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얼굴은 거의 매일 피로해 있습니다. 자, 이제 먼저 입속의 혀를 입천장을 향해서 세게 밀어 놓으세요. 밀면서 입꼬리를 위로 움직여요. 입꼬리를 웃어주어요. 최대한 표정을 만들어요. 입꼬리 미소 지어요. 자, 피에로처럼 가장된 표정을 지어요. 좋아요. 자, 그 상태에서 사천왕의 부리부리한 얼굴을 떠올려도 좋고요. 어떤 얼굴이어도 좋아요. 온 얼굴에 힘을 주면서
표정을 일그러뜨리세요. 네, 미소를 지면서 입꼬리는 올라가 있고 최대한 눈은 뜨고 있어야 돼요. 그대로 얼굴 전체의 긴장감을 느껴봅니다. 최대한 얼굴이 긴장을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후 숨 쉬면서 풀어놓으세요. 네, 좋습니다. 가볍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올라갔던 입꼬리 천천히 아래로 내려요. 입천장에 있던 혀도 서서히 아래로. 그 다음에 턱도 천천히 긴장이 풀어지고 두 눈에도 천천히 힘을 빼보세요. 스님들의 얼굴 어디에도 긴장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마음속으로 계속 이완 시켜주세요. 긴장과 이완이 지나고 지금 마음은 어떤지 가만히 살펴봅니다. 잠시 눈 감아요. 몸을 전체적으로 스캔을 하면서 긴장된 곳이 어디 한 곳이라도 남아있나 살펴보세요. 내쉬는 숨에 남아있는 긴장감을 마저 툭툭툭 풀어줍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대로 이완된 지금의 상태를 충분히 느끼고 잠시 1분간 휴식하겠습니다. 당신의 육체가, 당신의 세포 하나하나가 얼마나 하루 종일 긴장하고 애쓰고 있는지 그들에게 휴식을 허락하십시오. 온전히 쉬어주세요. 잘 주무셨어요? 따라 하셨어요? 끝까지 따라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예. 반 따라 하시고 반 주무셨네요. 네. 이거 점진적 근육 이완법 이게 실제로 신경정신과에서 하고 있고요. 심리치료로 하고 있는 이완법이에요. 이게 효과가 상당히 있거든요. 네, 제대로만 해보면 정말 효과가 있어요.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질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과 인품을 바꾸게 되죠. 우리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은 멀쩡하던 사람도 이상해지고요. 그토록 훌륭해 보이던 사람도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감정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감정을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죠. 방치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지금부터는
도반대하듯이, 대보살을 대하듯이 가장 가까이에 대하고 그와 함께 하면서 그것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이름 붙이고 표현하고 호흡으로 조정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감정은 기술이다라고 하는 말을 꼭 기억하시고 연습하고 반복 훈련하는 것이다. 마치 자전거를 타듯이 여러분이 운전을 처음에 잘할 수 있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운전을 잘할 수 있기 위해서 훈련했던 것과 같이 그렇게 감정은 드라이빙 하듯이 훈련하는 것이다.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훈련해 가는 것이다. 오늘은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출가자이고 부처를 뽑는 선불장에 있고 이 선불장에 들어온 모두 다 특급 선수들입니다. 월드컵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도 어마어마한 훈련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 선수들보다 더 많은 훈련을 해보겠다고 성불의 길을 가겠다고 출가한 사람들이니까 감정에 대한 한은 달인이 돼야 합니다. 감정에 대한 한 고수가 돼야 하며 감정을 다스리는 데는 최고 고수가 되기 위해서 훈련하고 반복하고 연습하리라. 감정이 뭔가 덮쳐올 때 이미 불이 싸질러졌잖아요. 불이 확 질러질 적에 소방관이 떠야 되는데 자기네 둘이는 이걸 멈출 수가 없어요. 이미 붙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에 제3자, 제3의 인격체를 불러와라. 사람이 올 수는 없어요. 제3의 인격체를 내가 불러들여야 돼요. 그런데 그 3의 인격체가 뭐냐? 여러분들이 가장 존경하고 닮고 싶고 배우고 싶은 누군가를 데려오셔야 돼요. 제가 이거를 20대 때에 제가 사리부타 존자의 일생, 일대기라는 책을 보고 제가 7번을 읽었어요. 사리불 존자의 이야기를요. 7번을 읽고 7번 읽을 때마다 눈물을 흘렸던 책이거든요. 사리불 존자의 그 내용을 보면서 나는 사리불 존자와 같은 사람이 되리라 라고 원을 세웠던 적이 있어요. 사리불 존자의 인내심, 자상함, 그 수많은 수천 명의 대중을 거느리시는 가운데 그 뛰어난 리더십, 그리고 수행력의 뛰어남과 탁월함, 거기다가 온순함과 부드러움까지 갖추시고 인내심은 하늘을 찌를 듯 땅을 감동시킬 듯 부처님께서도 경배하셨다고 할 정도의 그 대단한 인내심을 가졌던 사리불 존자와 그냥 꾹꾹 참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꾹꾹 참는 거하고 인내심은 완전 별개의 것입니다. 감정 자체가. 제가 그래서 한 번씩 저도 감정이 일어날 때 있을 때 빙의가 된 듯이 내가 상상하는 상상 속 사리불 존자를 모셔와요. 제 머릿속에. 근데 이분이 제3자의 인격체를 불러들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걸 해놨어요. 제3자의 인격체를 모셔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자기를 인격을 전환시켜야 돼요. 빨리. 여러분은 부처님을 불러오셔도 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누구든 그를 바로 데려와서 이곳에서 내가 그 존재야 라고 생각할 때 바로 불길을 끌 수 있다는. 우리 스님들은 누구를 모셔오고 싶으세요? 누구 모셔올까요? 설혜 스님 누구 모셔올래요? 사리불 존자. 우리 도선 스님이 누구 모셔올까요? 관세음 보살. 우리 회장 스님 누구 모셔올까요? 은사 스님. 와, 좋다. 은사 스님을 모셔오면 그냥 한순간에 완전히 다. 왜냐하면 은사 스님께서 스님을 워낙 극진히 사랑하셨잖아요. 그런 마음이면 이겨내지 못할 게 없는, 모든 게 다 용서되고 이해되어지는. 벌써 은사 스님 얘기하니까 스님 눈시울이 붉어지시잖아. 그런 분을 바로 모셔와야 돼. 내 감정이 휘말려 갈 때 그게 나한테 바로 빙이 돼서 나한테 그냥 그대로 감전된 듯 이 속으로 쑥 들어와야 돼요. 우리 선원장 스님, 성본 스님 누구 모셔올까요? 부처님 모셔와요. 네, 좋아요. 능인 스님 누구 모셔올까요?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인기가 2표 나왔어요. 스님 누구 모셔올까요? 노스님. 우리 현진 스님은? 부처님 모시고. 관세음 보살. 좋아요. 우리의 마음 속에 상상 속에 만들어진 분을 마음에 모시고 또 직접 노스님과 은사 스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어떤 감정으로 인해서도 파도를 탈 때조차 우리는 윈드 서핑 하듯이 파도를 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남기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우리 끝으로
감정의 고수다. 우리는 감정의 고수다. 이렇게 하고 마칩시다. 시작. 우리는 감정의 고수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